손재원 감독님, 그리고 동산파크 5인방 손 작가님까지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답변은 편하게 앉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해치지 않아 관객과의 대화는 제가 게스트분들과 대화를 조금 나누다가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전달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손재권 감독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게 방금 손 작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해치지 않아라는 동명 웹툰이 원작인 작품인데요. 사람이 동물 탈을 쓰고 동물인 척 연기를 한다라는 기본적인 설정이 같아요. 하지만 사실은 원작과는 많은 부분이 달라진 영화로 보이거든요. 저도 웹툰을 즐겁게 읽었지만 각색 과정에서 좀 가장 고심됐던 것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제작 가능한 동물들을 먼저 생각해 두시고 이야기를 펼치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도 가능하거든요. 어떠셨어요? 영화를 위해서 각색을 했지만 실제 아마 원작을 보시게 되면은 원작의 설정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사실 벗어날 수는 없어요. 대신 각색을 한 부분은 어떤 부분을 각색을 했느냐 하면 원작에서는 구현 가능한 동물들이 있고 또 그 동물들이 구현 가능한 동작이 있는데 너무 재밌지만 실사로 영화로 만들 때는 그게 다 현재 정해진 제작 기간 내에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각색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원작에서 가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은 원작에서 어떤 동물이 밖으로 나가요. 근데 저희 영화에서는 그래도 고릴라가 가장 그럴듯하기 때문에 고릴라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식의 각색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동물의 탈을 쓴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 이유와 그 이후에 펼쳐진 이야기들이 원작과는 조금씩 다른 결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 사이에서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성장을 그린다는 점은 사실 원작과 이 영화가 똑같은 지점이기도 합니다. 최근 그 해치지 않아라는 웹툰 원작이 리마스터 편집본으로 지금 다시 공개가 됐어요. 원작에 어떤 동물들이 나오는지, 어떤 이야기가 좀 다른지 궁금하신 분들 웹툰을 또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9년 전에 손 작가님 연재가 된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어떤 마음으로 좀 기획하고 연재하셨던 작품인지 궁금해요. 이후에도 또 많은 작품들을 선보이셨는데 이 해치지 않아라는 작품만에 가지고 계신 애정이 어떤 건지도 궁금하고요. 네. 제 질문이죠? 네. 네. 9년 전에는 저도 많이 젊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는 어떤 컨텐츠를 보는 마음이나 시각이 조금 더 원초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기발하거나 참신한 것을 생각하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당시에 해치지 않아를 처음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짜고 그랬을 때 주변에 이제 제가 물어보고 했을 때 반응이 대부분 안 좋았어요. 뭐 이런 걸 하냐? 라고. 그랬을 때 아마 영화를 보시기 전에 많은 대중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이런 걸 나오지? 근데 아마 보시면 이해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너무 황당하지만 설득력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저는 그 와중에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은 그 안에서의 설득력이 있는 재미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행히 이제 저는 원작을 이렇게 조금은 원초적인 재미 위주로 만들었지만 영화가 잘 각색이 됐고 또 잘 연출이 됐고 잘 연기가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된 영화로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좋습니다. 원작을 쭉 다시 한번 이번에 보니까 좀 꿈을 찾기 위한 용기가 부족했던 사람들 혹은 실수와 후회로 좀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을 토닥여주는 작품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도 마찬가지 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를 오늘 보시고 웹툰을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웹툰을 보시고 손 작가님이 남겨준 에필로그까지 읽으시면 눈물 한 줄기가 쭉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배우들에게도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원작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 아마 태수의
태수의 캐릭터의 등장인 것 같아요. 태수가 동물원 내부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깥에서 어떤 갈등 상황을 숨기고 들어오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웹툰과 아주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이 영화의 태수는 대형 로펌의 수습 변호사라는 위치가 있잖아요. 아주 가슴 아픈 위치이기도 한데 그 위치가 태수라는 캐릭터를 연기할 때 구체적으로 좀 도움을 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또 나중에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토록 원하던 자리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박차고 동물원 사람들의 어떤 심상을 택하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 옳은 일을 위한 태수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좀 궁금해요. 원작에서는 철수죠. 철수는 이제 동물원 내부 사람이라고 그쵸, 원래 있던 사람이죠. 네. 감독님께서 이제 태수를 로펌의 수습 변호사로 설정을 했을 때, 그리고 흔히 아는 우리가 그냥 잘은 모르지만 변호사 하면 우와 하는 그런 사람이 불안감과 어떤 결핍을 갖게 되면 훨씬 더 그게 더 갈망이 클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태수가 가진 어떤 예민함이라든지 어떤 불안함, 그런 좀 성향들을 잘 가지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로펌으로 돌아갔을 때, 여기 다 보셨으니까 좀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하세요. 좀 네. 자꾸 다른 인터뷰 때는 어느 선까지만 말할 수 그쵸, 있어요. 감추면서 얘기하는 불편함이 있었죠. 네. 여기 다 보셨으니까. 그래서 다시 로펌으로 돌아가서 박혁권 대표님께서 황 대표님께서 제안을 주셨을 때 너무 이제 안도감이 들고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이 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동산파크를 밀어버리고 락원 리조트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저기 혜경이 저에게 보낸 문자가 계속 맴돌았을 수도 있고요. 또 뭔가 같이 이 분들과 이 멤버들과 같이 함께 느꼈던 그 성취감이 가장 많이 맴돌아서 혼란을 느끼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어느 선에 확실하게 서는 연기를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했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혜경이 문자 안 보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유일하게 문자 보내는 인물인 것 같던데. 정말 문자 보내길 잘했다. 그렇죠. 네, 그 그전 덕분에. 대화도 없죠. 문자 딱 그 하나. 그쵸, 네, 아주 가슴이 따뜻해지는 문자를 보낸 네. 혜경 덕분에 태수가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 강소라 배우님은 사실 이 영화에서 다들 어려운 도전을 했지만 특히 더 하나 어려운 도전을 했죠. 까만 코와의 교감이 필요한 코가 아니고 까만 코와 그 교감을 나누는 캐릭터라는 점에서 물론 까만 코와 다들 부딪히는 씬들이 있지만 교감을 나눠야 되는 대상이 CG인 거는 사실 앞에 명확한 대상이 있는 것과는 연기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장에서는 어떤 느낌으로 연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CG 분을 담당해 주시는 그 모션 디렉터님이라고 하세요. 그분이 그 흔히 하시는 쫄쫄이를 입고 하시거든요. 근데 곰의 뭐 호흡이라든지 들숨, 날숨이며 심지어 이렇게 숨 이렇게 하실 때 등이 움직이는 것까지 너무 디테일하게 잘해주셔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 그리고 까만코랑 되게 역사가 많은 친구잖아요. 외국에 보니까 곰 관련한 다큐멘터리랑 그 미국의 국립공원에서 한 곰을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관찰해오는 다큐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좀 까만코라고 생각하면서 좀 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디렉터분의 또 연기로 현장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하니까 메이킹 필름 같은 것들이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혹시 후에 공개가 된다면 다들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영규 선생님의 그 서원장 역할은 동물원이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구정물이라도 마시겠다라는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인데, 이게 웃기려고 쓴 대사는 아닌 것 같은데 희한하게 박영규 선생님이 연기를 하시면 아유 뭐 동물원 말아먹은 주제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미 객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는 이런 아주 찰떡같은 캐릭터를 연기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귀엽고 철없는 어른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저는 서원장이 되게 책임지려는 어른처럼 보였거든요. 어쨌든 동물원을 끝까지 가지고 가려는 책임감이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태수가 어떤 모종의 계획이 있었다는 게 밝혀지는 순간에도 좀 유일하게 실망감을 드러내지 않고 좀 다독여주는 인물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서원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른스러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박영규 선생님이 발견하신 서원장 캐릭터의 매력은 어떤 것이었어요? 별건 아니고요. 뭐 동물원 어렸을 때
저가 동물원 가보고 한 50년 지난 지금 오래간만에 동물원을 가봤는데 동물원이 그 어렸을 때 느꼈던 거고 지금 나이 먹어서 갔던 동물원 기분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잊혀져 가고 우리들에게 동물원은 어쩌면 어렸을 때 그런 굉장히 추억이 있었던 건데 요즘 어린이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동물원을 가는지 안 가는지. 근데 동물원 다녀보니까 아 이거 많은 그 산업화돼서 이렇게 뭐 동물원들이 이렇게 그 땅 넓은 땅들이 자꾸 이렇게 문화에 이렇게 갇혀서 이제 서서히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이 서원장 역할은 사실 뭐 굳이 뭐 동물원 원장의 책임감이라기보다는 먹고 살길이 좀 막막하니까 나이 먹어서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뭐 와서 뭐 하겠다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 그만 아니 나는 하겠다 하는 얘기는 어쩌면 뭐 책임감 물론 뭐 그 본능적으로 책임감 그런 뭐 원장 오래 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고 동물원을 지켜보자는 마음도 있지만 또 뭐 참 안타깝게도 자기 딸도 뭐 유학도 보내고 돈도 필요한데 그만두면 여러 가지로 해서 마침 또 같이 해보자 그래서 몸은 안 움직이는 참 힘든데 참 말아먹은 주제에 내가 공부를 하겠다 그런 책임감 그것도 책임감이지 뭐. 그럼요. 네. 그래서 해봤는데 결국엔 내가 포기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역시 뭐 힘드니까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 전체적으로 영화를 보시면 느꼈겠지만 오래간만에 좀 맑은 웃음을 아마 여러분들을 웃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그 웃음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그런 인자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주고 싶은 그런 배우기 때문에 이 영화를 택해서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드렸다는 것만이라도 서원장 역할은 다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요즘에 본체 부캐 이런 말 유행하잖아요. 지금 본체 박영규 선생님과 부캐 서원장이 번갈아 가면서 얘기를 하는 듯한 모습에 내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성호 배우님의 고릴라 연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배우님이 연기하셨던 역할을 통틀어서 가장 좀 덜 무섭고 귀여운 캐릭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영화의 캐스팅이 물론 뭐 다른 배우들도 반가우셨겠지만 김성호 배우님은 특히 이 제안이 좀 반갑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솔직히 이 자리에서 밝혀보는 본인의 연기 체질은 어느 쪽에 가까운지 궁금한데요. 나는 악역의 체질이다, 귀엽고 선한 역할이 체질이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저라는 사람은 약간 좀 재밌는 거 좋아하고 웃는 거 좋아하고 근데 그게 공통점일 것 같아요. 사람이 화를 내거나 그러면 본인도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하루에 뭐 1000번씩 웃으면 되게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억지로라도 웃으면 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또한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이제 그런 게 좋죠. 사실 영화긴 하지만 화내는 것보다는 제 감정 상태가 웃고 즐기는 게 저는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쪽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 같이 연기했던 다른 배우들의 증언도 그렇고 방금 제가 대기실에서 같이 뭐 사담으로 다들 얘기 나눌 때도 호주의 지금 산불을 가장 걱정하는 따뜻한 마음씨를 지닌 분이더라고요. 네, 그런 면이 아주 많으신 배우님이실 걸로. 하지만 제 기억으로 다른 영화, 악역을 연기했던 영화의 인터뷰를 보면 세상의 모든 악역을 연기해보고 싶다라는 답변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여빈 배우님께도 질문 드려볼게요. 해경 나무늘보 역할을 맡으셨어요. 참 정도 많고 어쨌든 동물원을 지키기 위해서 전 재산을 털어서 나쁜 전 남친에게 줄 정도로 의리도 있고 아주 착한 캐릭터 연기하셨는데 사실 전여빈 배우님 하면 지난해 아주 많은 대중들께 얼굴을 알린 작품들이 있었죠. 죄 많은 소녀라는 아주 걸출한 독립영화도 있었고 그리고 많이들 보셨을 안재홍 배우도 출연을 했던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도 있었죠. 거기서는 뭔가 좀 무거운 사연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연기했는데 여기서는 딱 나이에 맞는 좀 밝고 귀여운 캐릭터를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탈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영화에서 전예빈 배우가 지난해 보여주지 않았던 어떤 얼굴들을 발견한 게 있거든요. 혹시 영화를 본 뒤에 좀 스스로 생소하게 느꼈던 본인의 얼굴이 있어요? 사실 해경이라는 역 자체가 저한테는 좀 낯선 도전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동안 맡아보지 못했던 약간 색깔을 가지고 있던 캐릭터여서
그래서 사실 현장에서 촬영할 때마다 내가 만들어가는 어쨌든 혜경이라는 사람이 지금 혜경이라는 사람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시사 처음 보고서는 전 너무 좋았거든요. 그 혜경이라는 인물을 이제 세상에 내보내는 건데 제 딴에는 근데 되게 좋았었어요. 정말 또 새로운 어떤 아이가 또 이렇게 걸어가는 것 같아서 저도 저의 모습이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좀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영화에서 전여빈 배우뿐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배우께 조금 색다른 얼굴들을 발견하셨을 건데 그 공을 저는 손재권 감독님께 돌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손재권 감독님의 전작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뭐 달콤살벌한 연인이라든지 2층의 악당 같은 영화들을 보면 정말 신선한 캐스팅 조합이 영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들이거든요. 저는 해치지 않아가 최근 한국 영화의 모든 작품을 통틀어서 가장 신선하고 재미있는 조합의 캐스팅이라고 생각을 했고 맞습니다. 그 캐스팅의 승리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감독의 어떤 특별한 선구안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아니면 배우들을 평소에 관찰하는 방식이 다른 연출가들이랑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부분들을 주로 눈여겨보세요, 배우들을 보실 때? 일단 뭐 캐스팅이라는 거는 전체를 생각하기도 하고 또 개별적인 캐스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이런 뭐 앙상블 캐스팅이라고 해서 이럴 때는 잘 조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한데 얼마나 잘 또 부딪힐 수 있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제가 배우들의 모든 배우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가장 좀 그 배우가 가장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좀 끌어내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출연하신 배우들의 대표적인 사실은 이미지가 있고 보통은 한두 개의 이미지가 있는데 배우들의 좀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도 좀 보고 좀 보통 배우들이 이미 연기했던 부분들을 거의 영화에서 뭐 보여주는데 어떤 부분들은 뭐 대중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근데 배우들이 이미 좀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좀 끌어내려고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5분의 배우뿐만이 아니라 잠깐 등장하는 배우들의 캐릭터도 아주 쫀쫀하게 만들어 두었다는 인상을 받으실 거예요. 로펌의 대표로 출연하신 박혁건 배우분이라던가 다 됩니다를 외치고 사라지신 김기천 배우님 같은 경우는 손재권 감독님의 전작에서도 계속해서 호흡을 같이 맞추신 배우들이죠. 그 주변 캐릭터까지 다 아우른 어떤 캐릭터의 작법이 손재권 감독 영화의 매력이 아닐까도 생각을 해보고요. 훈 작가님은 원작과 비교하면 캐릭터가 좀 사라진 동물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원작에서 가장 아끼는 캐릭터는 뭐 이 영화에 등장을 하든 아니면 원작에만 등장을 하든 어떤 동물 캐릭터였는지도 궁금하고요. 영화를 보기 전에 이 동물은 내가 생각해 좀 걱정이다. 어떻게 표현됐을까? 가장 궁금하셨던 동물은 또 어떤 종인가요? 네, 우선 제가 이 질문의 답은 이미 여러 차례 다른 데서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9년 전에 처음 만들고 또 1년 반 동안 연재를 하고 8년 전에 마무리를 지을 때까지 제가 만화를 만들면서 제일 좋아했던 캐릭터가 아니라 동물은 나무늘보였어요. 그게 아마 많이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여기 영화 보러 오실 때 동물원의 동물이 극중의 동물이 진짜 동물이다라고 알고 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다 가짜라는 거 알고 오셨고 이제 관객과 영화의 또는 이야기의 하나의 약속이고 비밀인데 그런 지점에서 저는 가짜 탈을 쓰고 동물인 척 연기를 하는 동물들이 인간다운 모습을 보일 때 아무렇지도 않은 사소한 모습을 보일 때 거기에서 유머 포인트나 재밌는 연출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원작을 만들었었고 저는 또 영화를 보고 나서도 그 부분 연출된 것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나무늘보가 주는 그냥 정지 상태로 가만히만 있어도 너무 웃긴 그게 원작에서도 제일 그리면서도 좋았고 영화에서도 그냥 나무늘보 얼굴만 샷만 잠깐 나와도 막 간지럽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무늘보를 꽂고 싶고요. 조금 아쉬웠다거나 그런 거는 사실 원작에는 조금 설정상 만화기 때문에 가능했던 판다가 나와요.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도 갖추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각색 과정에서 뭐 잘 각색이 됐기 때문에 판다는 현실성이 없어서 배제가 됐는데, 제가 판다를 좋아했던 이유는 나무늘보와 정반대였거든요. 판다는 너무나 능청스럽고 곰인데 위험하지 않고, 또 원작에서는 판다가 이상한 다루기 어려운 공구도 다루고 그러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은 만화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실사 영화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기술상 또는 현실성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제가 제일 좋아했던 나무늘보가 잘 표현돼서 너무 좋습니다. 묘하게 웹툰을 자꾸 읽고 싶은 영업을 당하는 기분이 들지 않으세요? 어쨌든 웹툰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이 배우들이 쓰고 촬영한 그 동물 슈트가 그러니까 크랭크인 전에 배우들이 본 게 아니라 촬영하는 도중에 완성된 탈을 봤다고 했죠. 근데 그 시점이 참 묘해요. 그제서야 뭐 안 한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나중에 동물 탈이 좀 이상하다고 해서. 근데 어쨌든 그걸 보고 됐다, 되겠다라는 생각을 현장에서 배우들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 복면가왕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 동명연기왕 같은 어쨌든 상황들에서 연기를 펼치셨는데, 5인의 배우들께 릴레이를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현장에서 보시기에 각자 연기한 캐릭터와 실제 동료 배우의 모습, 이게 참 닮았더라 라는 모습을 옆 사람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재용 배우님은 강소라 배우님과 사자가 닮은 면이 있다면 어떤 면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강소라 배우님은 박영규 선배님과 기린이 혹은 뭐 잠시 하셨던 북극곰이 닮았다고 생각하시는 면이 무엇인지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안재용 배우의 북극곰이 닮은 점은 전여빈 배우님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저부터 하는 거죠? 네, 시작. 우선 저기 포스터에서도 이제 보실 수 있듯이 소라 씨랑 숫사자가 수사자요. 숫사자 수사자. 숫사자 숫사자가 약간 어떤 기운이 닮았어요. 강인한 느낌? 수사자랑요. 아주 강인한 느낌. 지금도 딱 사자처럼 뭔가 기품이 있잖아요. 그 사람 멋있으시고 또 용맹해 보이고. 네. 네. 용맹한 강소라 배우님은 박영규 선생님이 어떤 면이 동료가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북극곰이랑요. 우선 저희 모든 배우들이 그렇지만 다 비주얼적으로 닮았어요. 네, 점점 이렇게 얼굴이 맞아져가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어쨌건 체격이 좀 있으시지만 약간 날랜 느낌. 그래도 뭔가 눈앞에 먹이가 있으면 집중해서 탁. 네. 아마도 회식 자리에서 네. 뭐 그런 집중하는 모습. 근데 이게 한 10년 전에 그 영화를 찍었으면 조금 제작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지금 기술적으로 여러분들 영화 보셨지만 굉장히 기술적으로 잘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10년 전에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사자는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들키는데 딱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사자 같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요번에 이 탈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딱 봤는데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이거 화면에 담아도 사실 걱정 많이 했거든요. 이거 정말 이게 동물원에서 이거 탈 쓰고 동물원 사람들 만나면 사람들 속아 넘어갈까? 근데 그 속아 넘어가게 하려면 화면에서도 일단 속아 넘어가게 만들어야 되잖아. 여러분들을 속여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그냥 속아 넘어갈 줄 마음은 있는데, 근데 저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진짜 영화에 빠져들 수 있게끔 제작을 잘해서, 저는 사실 뭐 북극곰 잠깐 했는데 하면서 느낀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 네. 진짜 힘들었어요. 많이 힘드셨죠, 선생님? 근데 네. 그래서 결국 영화에서도 힘들었고 영화 내용 자체도 힘들어서 바꿨지만 나도 힘들더라고 진짜. 왜냐면 그게 굉장히
막 그렇게 걷고 쓰고 막 화장실도 한 번 쓰면 참고 있어야 되고 그쵸. 예, 그 벗으려면 그렇게 힘들거든요. 벗고 입고 하려면 참아야 돼요. 예, 그런 것도 힘들었고 하여튼 많이 힘들었는데 그 힘든 보람이 이쪽으로 얘기해.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나무늘보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많이 그렇지. 주셔서 그래가지고 여기 여러분 보셨지만 저는 이 영화 개인적으로 자꾸 내가 두 번을 봤는데 두 번 다 빵 터진 데가 우리 이 고릴라가 CCTV 갖고 나올 때 진짜 웃기지 않았어요? 나 진짜 내가 너무 웃기더라고. 어떻게 저렇게 정말 나도 코미디 좀 많이 했지만 진짜 정말 우리 감독님이 그 코드를 어떻게 좀 절묘하게 찍었어. 그래서 하여튼 어쨌거나 너무 이 고릴라 많이 실수하고 너무 닮았지 않았어요? 그중 닮았던 것 같아. 말해야지. 이 대화의 플로우가 인형 타면서 힘들었다. 하지만 고릴라가 너무 웃겼다. 고릴라와 외모적으로 닮았다까지 흐르는 이 환상의 플로우를 주셨어요. 김성우 배우님은 전여빈 배우를 현장에서 보시기에 나무늘보와 닮았다고 생각하시는 점 어떤 것이었어요? 예. 그 여빈이라는 친구는 저희가 이제 영화를 촬영 들어가기 전에 배우들이 이제 미팅하고 간단하게 뭐 술도 먹고 이럴 자리가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친구들끼리도 얘기하잖아요. 야, 관상 같은 거. 너는 고양이상이야. 너는 뭐 물고기상이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롱뇽상이고요. 뭐 이제 그런 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빈이라는 친구를 처음에 호프집에서 봤는데 그냥 처음 드는 생각이 나무늘보였어요. 이게 뭔가 뇌에서 뭔가 다른 거를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그냥 무조건 반사라 그러죠. 이거 조건 반사가 아니고 그렇게 그냥 나무늘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네. 네, 오빠. 네, 됐죠? 그렇다고 하네요. 네. 전여빈 배우님은 북극곰과 안재용 배우의 닮은 점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재용 오빠를 멜로가 체질도 함께하고 해치지 않아도 함께하면서 오빠가 이제 음료를 마시는 것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그 음료라 하면 이제 보리로 만든 그 음료인데 그건 원래 나무늘보 거 아니에요? 보리로 만든 음료? 네, 자주 드시는 음료? 네. 보리로 만든 음료를 굉장히 시원하게 마셔요. 근데 그 북극곰이 콜라를 막 이렇게 들이마셔버린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 모습이 한참 회식의 절정에 올라있는 오빠가 그 보리 음료를 마시는 모습이 굉장히 좀 흡사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왠지 나도 저 모습을 보면 저는 그 보리 음료를 되게 싫어하는데 맛을 잘 몰라요. 그 맛을. 근데 오빠가 마시는 걸 보면 마시고 싶어요. 네. 하늘보리 생각하셨죠? 하늘보리. 그래서 지금 나무늘보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면 맥주를 얘기 말을 안 해야 되는 건가? 저희가 맥주랑 말을 해도 될것 12세니까 12세도 맥주가 뭔지는 알잖아요. 네. 그래도 될까요? 네. 나도 근데 맥주 순간 무슨 옥수수 하늘보리를 술처럼 막 이런 건줄 알았어. 생각하는 줄 아시고. 지금 CF를 노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있었거든요. 나무늘보의 음료라고 하셨구나. 저 사실 못 알아들었거든요. 저런 면이 나무늘보 같다는 거예요, 여빈 씨가. 네. 그러면 5분의 배우에게 질문을 드릴 테니 생각나시는 게 있으시면 누구라도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손재공 감독 현장에서 보니까 이 동물을 시키면 되게 잘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동물이 있을까요? 이 영화에 나오는 동물도 좋고 나오지 않는 동물도 좋습니다. 혹시 생각나시는 분 있으세요? 저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제작 보고회를 할 때 한 마리씩 자기가 연기한 동물 인형을 가지고 무대에 올랐어요. 그때 감독님께서 미어캣 인형을 들고 오셨는데 그때부터는 저는 미어캣으로밖에 다른 동물을 좀 대입하기가 어려워요. 현장에서 뭔가 고추 세우고 보신 장면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고요. 아니다, 미어캣보다 더 좋은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저는 나무늘보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이제 감독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의 속도라던가 톤이 나무늘보랑 굉장히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혜경이가 여자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 역할은 딱 감독님과 어울리지 않았을까? 마치 원작에서도 남자 캐릭터이긴 하죠, 나무늘보가. 강소라 씨 뭔가 첨언하실 게 있으세요? 아니 그냥 아무 이유가 없는데 그냥 갑자기 날다람쥐가
아무 이유 없이요? 그냥 문득 네. 귀여움의 측면에서 네네네.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코미디 영화가 사실 잘 만들기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울리는 것보다 웃기는 게 훨씬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코미디야말로 선을 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기준 선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 장르라는 생각이 드는데 손재권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코미디의 기준이 무엇일지 굉장히 궁금해요. 웃음을 위해서 나는 굳이 무리하게 이런 건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선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일단 뭐 좋은 코미디라고 뭘 생각을 하거나 그런 기준을 잡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고 왜냐하면 코미디도 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한 하나만을 꼽는 건 좀 어려운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선을 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사실은 뭐 보통의 저도 가지고 있는 보통의 상식과 또 뭐 감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한 어떤 관점 그런 것들이 그때마다 떠오르기 때문에 그런 건 있어요. 이렇게 머릿속에 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재밌겠다. 이거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런 아이디어들을 다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때 그런 상식, 뭐 그런 관점 그런 것들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해치지 않아를 보신 이후에 손 감독님의 전작들도 다시 한번 주목받는, 재조명받는 입법 됐으면 좋겠어요. 감독님 전작들도 꼭 한번 봐주시고요. 손 작가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기려고 하는데요. 이 영화가 해치지 않아라는 영화를 보셨을 때 원작이 품고 있는 정서를 해치지 않고 그야말로 좀 그대로 지켰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궁금해요. 네, 아까의 답변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제가 원작은 뭐 여러분들 영화를 지금 보셨지만 영화는 원작보다 조금 더 완성도라던가 이게 정리하고 코미디 드라마라는 걸 지키면서도 완성도 있게 잘 각색이 되고 마무리됐잖아요. 솔직히 제가 9년 전에 만든 원작이기는 하지만 저도 너무 미숙했던 때 만든 거라서 부끄러운 부분도 많고 창피한 부분도 많은 원작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행히 그 핵심 아이디어 하나가 잘 각색돼서 영화로 나와서 너무 기쁜데 제가 이제 지금 9년 전에 훈 작가가 조금 생각이 조금 더 아이디어 머리가 잘 돌아가고 그랬을 때 이렇게 동물 탈을 쓰고 사람의 행동을 하는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표현되는 게 독자나 관객들이 봤을 때 거기에서 재미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야 라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원작과 이 영화야 이어지는 웃음의 포인트기도 하고 잘 표현이 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또 나무늘보 얘기를 하자면 저는 영화 봤을 때 나무늘보가 그 고릴라가 나무늘보 찾아갔을 때 해먹 같은 데 누워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좀 그게 그렇게 웃겨요. 가만히 있어도 그런 부분들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인간의 대화나 인간스러운 모습들을 하고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참 잘 나온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원작 이야기를 해서 원작이 너무 궁금하실 텐데 질문해주신 분들께는 선착순으로 해치지 않아 훈 작가님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원작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객 질문 받아볼 텐데요.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쪽 끝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